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30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에 직접 설계를 했다고 밝혔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설계를 했다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둘러싼 의혹들, 이 대장동 게이트의 이 판도라 상자가 지금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쭉 보시면은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남긴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정치적 배후는 어느 쪽이냐, 이것들을 규명을 할 수 있는 녹취록, 그 통화 녹음 내용, 또 양심선언서, 이 사진, 정언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가고 하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제 기습적인 압수수색도 보려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야가 서로 화천대유는 네 거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화천대유는 내게 아니고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건지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드러날 가능성이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실소유주 밝혀줄 대장동 녹취록이 나왔다.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판도라 상자를 열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이겠죠.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 누구냐? 자, 천하동인 화천대유의 자회사죠. 1호부터 7호까지 직접 투자를 한 천하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있었죠. 정영학 회계사가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뒤에는 또 실소유주가 있을 수가 있고,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는 이 현재 이재명 지사의 참모, 측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유동규를 만나서 19건을 녹취를 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유동규 만나서 19건을 녹취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서로 형, 동생, 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인데, 이 통화 내용 안에 보면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직원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배당금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닌 걸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니 상대방이,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직원들이 그걸 알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천하동인, 그리고 화천대유 차명 대주주 존재 여부, 그리고 실제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 뒤에 배우가 있다면 그쪽으로 돈이 막 갔겠죠. 그리고 로비, 이억 등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 천하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대화를 한 녹취록입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19건, 이 중 상당수 검찰에 제출, 그리고 로비 정황, 또 법적에 전개에 대한 로비 정황도 담겨 있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이 소유 구조도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다 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다른 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자, 그렇다면은 차명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발언들이 막 오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천하동인 1호부터 7호 3,몇백억 원 배당을 받았죠. 지분 중에서 절반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 실제 소유주가 누굴까? 자, 법조계에서는 녹취록 등 내부자의 폭로 제보가 접수된 만큼 검찰로서는 더 이상 수사를 미적거리기 어렵게 됐다. 검찰도 아무리 김호수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라도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아마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나타나는 정황 증거들이 또 어떤 녹취록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왜 이런 녹음을 해서 이 검찰에 제출을 했을까? 본인은 이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주범으로 몰릴 것 같아서 다 녹음을 해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 혼자서 덤태기를 덮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정영학 회계사인데 정영학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한국일보 보시면은 정영학이 초과 수익이 나는 것을 싹쓸이하는 그 배분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 지금 미국으로 도피했죠.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쌍두마차다. 대장동 쌍두마차다.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 남욱은 주로 대관 업무, 정관계 쪽에 뭐 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허가 같은 것. 대관 업무를 했고, 이 사람은, 정영학은 주로 설계를 했다. 수익구조 설계를 했다. 회계사니까.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설계를 어떻게 됐냐면은, 물론 이 설계 그 총책임자는 이재명이죠. 본인이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회계사가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정영학이 한 거죠. 자, 대장동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시행사가 성남의 뜰이 있죠. 성남의 뜰의 대주주 50% 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무조건 배당금 1,822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회수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익은 손 안 됩니다. 이것만 회수하고 일단 물러서죠. 그 다음에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에도 일정 금액만을 배당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익이 무더기로 발생을 하는데 그 초과이익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보통주는 민간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박을 안겨주도록 이 설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때문에 성남의 뜰 지분이 1%에 불과한 화천대유 그리고 6%만 가지고 있는 천하동인이 각각 5천만 원, 3억 원 출자해서 3억 5천만 원 출자해서 한쪽은 577억 원, 한쪽은 3,463억 원 배당금을 챙기는 이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을 한 것이죠. 자, 성남도시공사와 화천대유 사이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 회계사가. 그리고 제대로 입을 열면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물고 오리라는 관측도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세계일보는 정영학 제출 19개 녹음 파일, 화천대유 특혜 밝힐 주요 열쇠인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녹취록, 이재명 언급 확인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녹취록 안에 19개 중에서 뭐 상당수를 제출했는데 이 녹취록 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민주당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냥 그 안의 복마전, 뭐 법조계 또 그 개발업자들 사이 어떤 복마전 이 문제에서 정치로 옮겨가게 됩니다. 정치로 옮겨가게 되면은 대선판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그 메가톤급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검찰 수사 핵심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1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 자산관리. 왜 1조 원이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분양도 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사업자 선정 과정, 그 다음에 또 인허가도 있죠.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는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선정 과정에 개입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 수사도 이것을 밝혀야 된다. 자, 이 상황에서 이 후보와 또 가까운 인물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와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언급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자, 조선일보,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가서 보면은, 3면 기사입니다. 이 녹음 파일 안에 유력 인사를 거론을 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 어떻게 현금화 시키냐, 뭐 회사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유력 인사 거론하며 챙겨야 한다.
자, 이 유력인사가 누굴까요? 어떤 유력인사, 그러니까 본인들을 도와준 유력인사겠죠. 물론 뭐 이재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법조인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는. 자, 유력인사 챙겨야 된다. 화천대유 그 관계사 천하동인 실제 소유주와 이들 사이의 이익 배분 문제를 짐작하게 하는 대화가 여러 개 담겨 있는데, 자, 정영학 씨가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과 대화를 녹음하면서 여기서 일부 인사가 챙겨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법조계 등의 유력 인사 이름을 따로 기록을 해뒀다. 정영학 씨가 따로 기록을 해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권에서는 녹취록에 거론된 인사들 미확인 리스트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50억 원을 약속받은 유력 인사 리스트가 있다. 이 각상도 의원 아들뿐이 아니고 50억 원, 50억 원 클럽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한쪽 보시면은 이 정영학은 누구이고 왜 녹취록을 만들었나, 주범 몰릴까 두려워서 했고, 양심선언서도 제출을 했다. 본인이 주범으로 몰려버릴 것 같아서 다 녹음을 했고, 검찰에 양심선언서까지 제출을 해서 진실은 이거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학이 이 로비 의혹,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양상이죠. 자, 중앙일보도 일면 톱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죠. 성남도공 측에 10억 원을 준 하천대유에서, 하천대유는 민간업자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있던 성남시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하천대유에서 성남시 쪽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억 원을 줬다. 이 로비 내용도 이 녹취 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10억 원 규모까지 있죠.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이 시 쪽으로 10억 원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녹취 파일에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게 10억 원대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중에 성남의 뜰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씩 1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정 회계사는 이렇게 이런 녹취록을 제출을 하고 또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찍혀져 있는 사진, 본인이 돈 건넨 거 그 사진, 그리고 이 돈이 본인이 건넨 것이 아니고 하천대유가 건넨 것이죠. 본인이 직접 줬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인물 등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제출했다. 자,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처음 포착된 셈이다. 자, 그 다음은 더 중요한 기사가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화천대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한 인물에게 돈을 10억 원을 줬다. 그 인물이 누군가는 적시하지 않았죠. 아마 이 중앙일보도 모르고 적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기사 작성 기교상 아직은 완전히 본인들이 기자가 녹취록을 다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남도공 근무한 인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 인물을 적시했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가까운 유동규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검찰 화천대유 측이 유동규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죠. 본부장도 했고, 그러니 중앙일보에서 언급한 성남도공 근무한 인물입니다. 유동규에게 금품, 사진, 녹취 다 확보했다. 화천대유가 이재명 측근 유동규에게 10억 원 준 것, 녹취록, 사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돈다발 사진, 그 사진을 이야기하겠죠. 다 확보를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하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때 하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담긴 사진, 녹취 파일을 검찰이 입수해 진위를 수사 중이다.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유동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사진과 녹취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파일에는 유동규가 하천대유 측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금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자, 이것이 정치권, 특히 대선판으로 불길이 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제가 유동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재명과 각 연관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화천대유 관련해서. 바로 오늘 세계일보 일면 톱을 장식한 인물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이 돼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1년에 약 2억 원의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고문료를 받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문료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천대유에서 임직원으로 아예 등록을 해서 월급까지 받았다. 자, 왜 이렇게 권순일을 챙겼을까요?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가 단순히 개인 인연으로 권순일에게 이렇게 자리를 맡기고 또 이렇게 그에게 자문료로, 고문료를 주고 월급까지 주고 아마 이 임직원으로 올렸다면 어떤 보험 혜택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임직원 이름 올려서 급여 수령 확인, 이재명 무죄 선고 주도 의혹을 받고 있다. 자, 권순일은 지난해 7월 대법관 재직 시절에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순일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거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자, 이재명을 기사회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에서 챙겼습니다. 이렇게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이 김만배 씨는 개인적인 인연이라 내가 모시던 형님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형님들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본인이 법조 출입 기자가 알고 있는 판사, 검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 권순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이재명의 그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강모 변호사. 이 사람들은 또 따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또 이게 우연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연 이야기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 불똥이 튀은 사람이죠.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 연희동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 그래서 진보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는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은 알고 사줬나? 일단 한겨레는 이 양쪽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사면입니다. 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집 알고 사줬나? 로또급 우연인가? 거래를 하다 보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샀나? 아니면 집이 안 팔리는데 안 팔려서 고민인데 그걸 사줬나? 이 이야기죠. 자, 일단 이 정황을 한번 짚어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팩트는 윤석열 총장 취임 석 달 전에 거래를 했고 2019년에 45년 된 단독주택을 19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오히려 의뢰가 싸게 팔았다. 부친이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이 있는 집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급매물로 내놔서 싸게 팔았다. 그리고 매입자 신상을 모른다. 자, 이 상황에서 매입 목적, 김만배 누나가 매입 목적, 윤석열과 관련성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윤석열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은 없다. 자, 그리고 뇌물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앙일보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뿐이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윤석열을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친 집 매매 공방, 홍준표는 법조 카르텔, 윤석열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집 사진과 같이 윤석열 후보 쪽이 집 매매 계약서까지 다 어제 공개를 했죠. 자, 이렇게 홍준표, 유승민 후보까지 이 윤석열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인데, 특히 홍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다. 썩어 문드러진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 자, 특검하자. 이렇게 하면서 의혹을 좀 부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SNS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너무 좀 나갔다 싶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쪽이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 문제 이야기하고 시세보다 1억 원 적게 내놔서 팔았다.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누나라고 해서 어제 처음 알았다. 이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해라. 그리고 김만배와 이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 그냥 법조 출입이고 서울중앙지검장 다 했으니까 그냥 알고는 있다. 자, 그 정도 해명인데, 자, 결정적으로는 제3자의 해명이 중요하겠죠. 특히 제3자 중에서도 이 부동산을 거래를 한 중개업소, 중개업자, 복도방 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정황을 보면은 정말 이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이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가 사는 집이라고 딱 찍어서 그 집을 샀느냐, 그리고 돈을 후하게 쳐줬느냐, 이거겠죠. 자, 복도방 주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개업자, 김만배 누나가 21억에 처음에 윤석열 붙인 집이 나왔는데, 그것을 깎아달라고 했다. 자, 깎아달라고 해서 19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나, 처음에 21억 원에 내놨는데, 만약에 봐주기를 위해서 집을 사려고 했다면 깎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달라는 대로 주거나 오히려 더 웃돈을 얹어주겠죠. 자, 그런데 깎아달라고 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입니다. 이 김 씨가, 김만배 씨 누나가 주택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서 2억 원이 인하된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김만배 누나가 연희동에 가서 그 집을 딱 찍어서 부동산 업자에게 나 저 집 사고 싶어. 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또 의심이 들겠죠. 그런데 중개업자 이야기는 김만배 누나가 2달 동안 40여 채, 40여 채의 연희동 집을 다 둘러본 뒤에 그 집을 선택했다. 윤석열 아버지 집을 선택했다. 다 40채 이상을.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주택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기르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마당이 있으면 좋겠고 새 집보다는 고풍스러운 옛날 집이 좋다면서 그 집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집 거래를 하면은 양쪽이 만나죠. 중개업자가 딱 그 중간에 있고 양쪽이 만나는데 이쪽에서는 이 김만배 누나가 나왔고 이 파는 쪽에서는 이 윤기준 교수,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거동이 불편해서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양쪽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 누나가 그렇다면 이 문제가 또 하나 남죠. 본인이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라면은 그 집을 샀다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두고 사놓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냥 필요 없는 집을 샀다면은. 그런데 원래 거주하던 김만배 누나가 원래 거주하던 양천구 목동 주민은 이 사람이 올해 초에 연희동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안다. 원래 있던 집 옆에서 기르던 대형 견도 그 시기에 사라졌다. 그래서 이사 갔다. 실제로 연희동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뭐 다른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 그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또 이런저런 의혹들을 막 부풀리고 있습니다. 가령 이 김의겸 씨 또 나왔는데 그 한겨레 신문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이죠. 김의겸 씨가 또 어떤 카드라 하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뭐 윤석열 그러니까 박용수 특검에서 그때 박용수가 특검에 임명돼서 윤석열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그 추천을 한 사람이 당시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은 안면만 있고 잘 모른다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 김만배가 윤석열을 추천을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카드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서로 너거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죠. 이 과정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나니 지금 보수와 진보 지지층들이 서로 결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진보 지지층에서는 그 유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대장동 몸통 2심을 바꾸는 이재명 쪽을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쪽에 쏠리는 결집하는 거죠. 야, 이거 위험하겠구나 싶어서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오히려 윤석열에게 쏠리는, 아마 본선 경쟁력 이런 것을 감안을 했는지 윤석열에게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9월 5주차 조사인데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 윤석열, 2위 이재명, 3위 홍준표, 4위 이낙연이 나왔는데 윤석열, 이재명 1, 2위 후보는 이 3주 전 조사보다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3, 4위 홍준표, 이낙연 후보는 지지율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양쪽이 특정인 한 사람 1위 선두 다툼을 벌이는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쏠리는 것 아니냐. 그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추이를 보시면은 윤석열이 28.0, 이재명이 2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3.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반등을 했고 반면에 이재명은 27.6으로 0.6%포인트가 약간 오르게 올랐습니다. 이 대장동 몸통 의혹이 있지만은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는 14.9 상승세가 멈추면서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쭉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낙연도 12.3%로 1.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린 소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자에 보도한 건데 김정은이 10월 초부터는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하면서 갑자기 화해 무드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남북 정상회담 같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을 해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